안녕하세요, 레인보우 스토리 친구들. Hello, friends.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 들어보기로 해요. 시골쥐와 도시쥐. 시골에 사는 시골쥐가 도시에 사는 친구 쥐에게 초대를 받았어요. 도시는 얼마나 크고 재미있을까? 시골쥐는 설레는 마음으로 나들이 옷을 챙겨 입고 여행을 떠났어요. 도시는 시골쥐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했어요. 수많은 차들이 빵빵거리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또 크고 작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어디가 어디인지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와, 도시는 정말 굉장한 곳이구나.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시골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 번쩍번쩍하는 불빛들은 시골에서는 전혀 본 적도 없는 것들이었지요. 시골쥐는 물어물어 간신히 도시쥐의 집을 찾아갔어요. 시골쥐야, 어서 와. 그동안 잘 지냈니? 도시쥐가 사는 집은 멋진 집이었어요. 바닥에는 푹신푹신한 카펫이 깔려 있고 화려하고 큰 가구들은 번쩍번쩍 빛이 났어요. 부엌의 식탁 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시골쥐야, 나는 날마다 이런 음식을 먹는단다. 너도 많이 먹어. 시골쥐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침을 꼴깍 삼켰어요. 두 친구가 음식을 먹으려는 순간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도망쳐야 해. 어서! 도시쥐는 시골쥐를 데리고 재빨리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 숨었어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야.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도시쥐와 서울쥐는 다시 식탁 앞에 앉았어요. 시골쥐야, 이제는 괜찮아. 마음 놓고 음식을 먹어도 돼. 그러자 시골쥐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아니,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어. 우리 집이 작고 초라해도 먹을 건 감자와 옥수수뿐이지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편안히 식사를 할 수 있어. 너도 나중에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렴. 시골쥐는 도시를 빠져나와 시골집으로 돌아갔어요. 역시 나는 우리 집이 가장 편하고 좋아. 시골쥐는 흔들 의자에 앉아 맛있게 감자와 옥수수를 먹으며 환하게 웃었답니다. 거인의 정원.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봄이면 잔디 위로 꽃들이 피어나고
가을엔 12그루 나무에 열매가 탐스럽게 익었지요. 아이들은 정원에서 날마다 즐겁게 뛰어놀았어요. 이 정원의 주인은 아주 큰 거인인데 친구 도깨비를 찾아가 그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거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원에서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을 보고 거인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여긴 내 정원이야. 아무도 여기에 들어올 수 없어. 그러자 아이들은 겁을 먹고 여기저기로 달아났어요. 거인은 정원 한복판에 큼직한 팻말을 세웠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자 거인은 정원 주위에 높은 담을 쌓았어요. 봄이 되자 온 세상은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따뜻한 곳이 되었어요.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거인의 정원만은 겨울이었지요. 서리와 누는 친구인 폭풍과 싸락눈까지 불러와 날마다 거인의 정원에서 흥겨운 겨울바람 잔치를 열었어요. 누는 하얀 외투로 정원의 잔디를 뒤덮고 서리는 모든 나무를 은빛으로 색칠했지요. 폭풍은 창문과 통풍관을 마구 흔들었고 싸락누는 지붕 위를 제멋대로 뛰어다녔어요. 왜 이렇게 봄이 늦게 오는지 모르겠군. 거인은 날마다 창밖을 내다보며 날씨가 따뜻해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러나 봄은 오지 않았어요. 여름도 가을도 오지 않았어요. 거인의 정원은 언제나 겨울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깜빡 졸고 있던 거인은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었어요. 사실은 작은 홍방울새가 노래하는 소리였는데 거인은 새 소리를 들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임금님의 악사가 지나가면서 연주하는 줄로만 알았지요. 폭풍과 싸락누는 어느새 멈추고 어디선가 꽃향기가 풍겨 나왔어요. 이제 드디어 봄이 왔나 보군. 거인은 천천히 창문의 커튼을 열었어요. 아니, 저건? 창밖을 내다본 거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이들이 담에 난 작은 구멍으로 기어 들어와 나무마다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들은 가지마다 온몸을 꽃으로 덮고 기쁜 듯 가지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새들은 나무와 풀밭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지요. 거인은 자신의 정원에 봄이 오지 않은 이유를 비로소 알 수 있었어요. 아, 나는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던가.
거인은 문을 열고 정원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저 멀리 정원의 맨 구석만은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는 겨울이었어요. 그곳에는 한 작은 아이가 울며 서 있었는데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갈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거인은 그 작은 아이에게 다가가 그 아이를 나무 위에 가만히 올려주었어요. 그러자 나무는 금방 꽃망울을 터뜨리고 새들은 노래하며 나무 주위로 날아들었지요. 작은 아이는 기뻐하며 거인의 목을 껴안고 거인의 뺨에 입을 맞추었답니다. 아이들은 날마다 거인의 정원을 찾아왔어요. 그 뒤 많은 세월이 흐르고 또 흘렀어요. 이제 거인은 늙고 약해져서 늘 의자에 앉아서 지냈어요. 내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이 많지만 저 아이들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꽃이야. 요정의 선물. 아주 먼 옛날 어머니와 두 딸이 살았어요. 심술쟁이 첫째 딸은 어머니를 닮았고 착한 둘째 딸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닮았지요. 어머니는 자신을 닮은 심술쟁이 첫째 딸만 좋아했어요. 그래서 둘째 딸에게는 하루 종일 일만 시켰지요. 어느 날 둘째 딸은 물을 기르러 샘으로 갔어요. 그런데 낡고 초라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다가와 말했어요. 목이 말라 그러니 저에게 물 한 모금 줄 수 있겠어요? 둘째 딸은 샘에서 가장 맑은 물을 떠서 여인에게 주었어요. 당신은 정말 착한 아가씨군요. 고마움의 표시로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말을 할 때마다 아가씨 입에서 보석이 나올 거예요. 낡고 초라한 옷을 입은 그 여인은 바로 숲속의 요정이었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둘째 딸은 물을 길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어머니. 샘에서 누가 말을 거는 바람에. 그러자 둘째 딸의 입속에서 빛나는 보석이 쏟아졌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둘째 딸은 샘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둘째 딸의 입에서는 값진 보석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어머니는 첫째 딸을 불렀어요. 오늘부터 네가 샘에 가서 물을 길어 오도록 해라. 초라한 옷을 입은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면 꼭 주어야 한다. 어머니의 말에 첫째 딸은 입을 삐죽 내밀고 투덜거리며 샘으로 갔어요. 그때 저쪽에서 예쁜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다가왔어요. 아가씨, 목이 말라서 그러니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줄 수 있나요? 그러자 심술쟁이 첫째 딸이 대답했어요. 난 당신에게 물을 주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당신이 알아서 마시고 빨리 가세요. 첫째 딸은 얼굴을 찡그리며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쁜 여인이 말을 했어요. 너는 참 친절하지 못한 아이로구나. 이제부터 네가 말할 때마다 입에서 두꺼비가 나올 거야. 예쁜 옷을 입은 여인은 바로 숲속의 요정이었어요. 첫째 딸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어요. 얘야, 샘에서 그 여인을 만났니? 어머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첫째 딸이 말을 하자 입에서 징그러운 두꺼비가 폴짝 튀어나왔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다 둘째 때문이야. 이 못난 것 어디 있니? 잔뜩 화가 난 어머니는 둘째 딸을 찾았어요. 둘째 딸은 겁에 질려 어머니를 피해 달아났어요. 숲속에서 울고 있던 둘째 딸은 사냥을 하던 왕자를 만났어요. 왕자님이 물어보았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왜 이곳에서 혼자 울고 있나요? 어머니에게 쫓겨났답니다. 그러자 둘째 딸의 입에서 아름다운 보석이 쏟아져 나왔어요. 둘째 딸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왕자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왕자는 둘째 딸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해 청혼을 했지요. 둘째 딸이 받은 요정의 선물은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피터와 늑대. 마을을 막 벗어나면 울창한 숲이 나와요. 숲속에는 아름다운 풀밭이 펼쳐져 있고 풀밭에는 작은 연못이 있어요. 연못 둘레에는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고 사과나무 위에는 귀여운 작은 새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살지요. 굵고 튼튼한 사과나무 가지 하나가 정원 담장에 드리워져 있어요. 이 정원에는 뒤뚱뒤뚱 지보리가 살고 있어요. 통나무집도 한 채 있지요. 피터가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이에요. 그리고 통나무집 안팎과 풀밭을 구석구석 누비고 다니는 고양이도 살고 있어요. 어느 날
피터가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정원으로 나온 피터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피터의 친구 작은 새는 어디로 간 걸까요? 피터는 부드럽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러자 귀여운 새 한 마리가 나무 아래로 포르르 날아왔다가 다시 포르르 날아가 버렸어요. 나 잡아봐라, 날 잡아봐. 새가 소리치자 피터는 달려가 대문을 활짝 열었어요. 잠깐 기다려. 언젠가 너를 꼭 잡고 말 테야. 풀밭을 내달리며 피터가 소리쳤어요. 풀밭은 아침 이슬을 머금고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대문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집 오리는 뒤뚱뒤뚱 밖으로 나갔어요. 오리야, 넌 정말 우스꽝스럽게 생긴 새야. 나 알지도 못하는데 새라니. 작은 새는 오리를 놀려대며 날개를 파닥파닥 거렸어요. 작은 새가 놀려댔지만 오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진짜 우스꽝스러운 새는 바로 너야. 넌 헤엄도 칠 줄 모르잖아. 오리는 콱콱거리며 연못 쪽으로 뒤뚱뒤뚱 걸어갔어요. 아침 햇살이 비치자 고양이가 길게 기지개를 켰어요. 고양이는 새 두 마리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어요. 옳지, 지금이야말로 새를 잡을 좋은 기회다. 고양이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살금살금 풀밭을 기어갔어요. 그때 피터가 살금살금 다가서는 고양이를 보고 소리쳤어요. 조심해! 고양이야! 작은 새가 나무 위로 날아올랐어요. 오리는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고요. 쳇!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군. 고양이는 다시 햇살이 비치는 풀밭에 벌렁 들어 누웠어요. 피터의 할아버지가 정원으로 들어왔어요. 할아버지는 대문이 활짝 열린 걸 보자 마음이 불편했어요. 피터야, 절대로 정원 문을 열어놓으면 안 돼. 숲속에 사는 늑대는 무척이나 위험하단다. 할아버지, 하지만 전 늑대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피터야, 늑대는 아주 무서운 동물이야. 너를 잡아먹을지도 몰라. 할아버지는 피터의 팔을 붙잡고 집 안으로 피터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피터와 할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숲속에서 늑대가 나타났어요. 배가 몹시 고픈 늑대의 눈에 작은 새와 얼룩고양이가 보였어요. 그리고 통통한 집 오리도 보았지요.
늑대는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하지만 늑대를 본 작은 새는 포르르 날아올랐고 고양이는 풀쩍 뛰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겁에 질린 오리는 헐레벌떡 연못에서 뛰어나와 고양이를 따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재빠른 늑대는 오리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늑대는 오리를 단숨에 삼켜버렸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어요. 새와 고양이도 정말 맛있겠는걸. 피터는 창가에 서서 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어요. 늑대는 정말 위험한 동물이었어요. 피터는 무서웠지만 손수레 위에 있는 밧줄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피터는 담장 위로 올라가 담장에 드리워진 가지를 붙잡고 고양이와 작은 새가 있는 쪽으로 조심조심 다가갔어요. 그때 늑대가 발톱을 세우고 펄쩍 뛰어올랐어요. 나무 위로 도망친 고양이를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작은 새야, 네가 늑대를 꿰어내어 멀리 쫓아버리렴. 피터가 나지막하게 속삭였어요. 작은 새가 짹짹짹 포르르 날아올랐어요. 그러고는 늑대의 머리에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맴돌았어요. 피터는 서둘러 밧줄 끝을 고리 모양으로 묶어 올가미를 만들었지요. 그 사이 늑대는 침을 흘리며 새를 쳐다보았어요. 새는 늑대의 머리에 점점 더 가깝게 다가가며 맴돌았어요. 늑대는 머리 위에 맴도는 새를 잡으려고 점점 더 빨리 뱅글뱅글 돌았어요. 늑대는 너무 어지러워서 몸을 비틀비틀 거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피터는 늑대의 머리 위로 올가미를 휙 던졌어요. 늑대는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늑대가 버둥거릴수록 늑대를 씌운 올가미는 점점 더 늑대의 몸을 단단히 죄었어요. 늑대는 이제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지요. 잡았다, 잡았어. 피터는 담장에서 뛰어내리며 팔짝팔짝 춤을 추었어요. 늑대를 잡았다, 늑대를 잡았다. 작은 새가 피터의 어깨 위에 내려앉으며 제잘거렸어요. 우리가 잡았어. 고양이도 질세라 야옹대며 피터와 함께 기뻐했어요. 바로 그때 사냥꾼 세 사람이
숲속에서 뛰어나왔어요. 우리가 드디어 늑대를 잡았어. 맨 앞에 달려온 사냥꾼이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새랑 제가 늑대를 잡았어요. 총을 쏘면 절대 안 돼요. 어서 비켜. 총을 쏠 테다. 잇따라 달려온 사냥꾼이 늑대에게 총을 겨누었어요. 탕! 사냥꾼이 총을 쏘자 모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총알이 빗나가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왔어요. 사로잡은 동물에게 총을 쏘아서는 안 되네. 할아버지는 사냥꾼들을 나무라며 총을 빼앗았어요. 그럼 저 늑대를 어떻게 하실 셈인가요? 또 다른 사냥꾼이 늑대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때 피터가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늑대를 동물원에 데려다 줘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그런데 동물원까지 어떻게 데려가지? 피터는 정원으로 들어가 손수레를 끌고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 그다지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군. 사냥꾼들은 마지못해 피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두 힘을 합해 늑대를 손수레에 넣고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마을로 향했어요. 피터와 작은 새가 앞장을 서고 할아버지가 손수레를 끌고 그 뒤로 사냥꾼들이 따라갔어요. 피터를 따라가던 고양이가 새를 쳐다보며 자꾸만 말했어요. 작은 새야 고마워. 야옹. 작은 새야 고마워. 야옹. 피터팬. 별들이 반짝이는 어느 밤이었어요. 따뜻하고 환한 방 안에서 웬디가 동생들에게 도란도란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창문으로 방 안을 엿보고 있어요. 웬디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꾼이야. 요정 팅커벨이 피터팬에게 말했어요. 팅커벨의 작은 날개가 달빛을 받아 반짝반짝 거렸어요. 쉬. 멋진 나뭇잎 모자를 쓴 피터팬은 웬디의 이야기에 계속 귀를 기울였어요. 바로 그때 웬디의 강아지가 피터팬을 보고 멍멍멍 요란스럽게 짖기 시작했어요. 피터팬이 깜짝 놀라 도망가려고 했지만 강아지는 피터팬의 그림자를 꽉 물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넌 누구니? 웬디와 동생들이 피터팬을 보며 신기한 듯이 물었어요. 그제야 피터팬은 수줍은 듯이 말했어요. 나는 피터팬이야.
꿈의 섬에서 왔어. 꿈의 섬? 영원히 나이가 들지 않는다는 그 꿈의 섬 말이니? 이야기 속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웬디와 동생들은 피터팬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웬디는 찢어진 피터팬의 그림자를 정성껏 꼬매어 주었어요. 피터팬은 그런 친절한 웬디가 무척 고마웠어요. 웬디, 나와 함께 꿈의 섬에 가지 않을래? 웬디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반짝거렸어요. 정말 너무 재미있겠다. 피터팬은 웬디의 목에 도토리 목걸이를 걸어주었어요. 팅커벨이 웬디와 두 동생에게 마법의 금가루를 뿌리자 세 아이는 하늘로 둥실둥실 떠올랐어요. 자, 그럼 이제 꿈의 섬으로 출발! 모두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피터팬이 아래를 가리켰어요. 저기가 바로 꿈의 섬이야. 저 아래로 아름다운 초록색 섬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해적 후크 선장이 피터팬을 향해 대포를 쏜 것이었지요. 후크 선장은 피터팬과 싸우다가 한쪽 팔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늘 피터팬을 혼내주려고 음모를 꾸미곤 했어요. 얘들아, 어서 피해! 피터팬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자 웬디와 아이들은 간신히 커다란 대포알을 피했어요. 휴, 정말 다행이다. 웬디, 다친 곳은 없니? 피터팬이 웬디를 먼저 걱정하자 팅커벨은 심술이 났어요. 피터팬이 자기에게는 관심이 없고 웬디만 좋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기분이 나빠진 팅커벨은 꿈의 섬으로 먼저 날아가서 웬디를 가리키며 꿈의 섬 아이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저기 하늘을 날고 있는 커다란 새가 보이지? 피터팬이 저 새를 화살로 쏘라고 했어. 꿈의 섬 아이들은 팅커벤의 말을 믿고 웬디에게 화살을 쏘았어요. 화살 하나가 웬디의 가슴에 쿡 꽂혔어요. 웬디는 그만 정신을 잃고 꿈의 섬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웬디가 하늘에서 떨어지자 꿈의 섬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새가 아니잖아. 그때 웬디가 있는 곳으로 피터팬이 급하게 날아왔어요. 웬디, 정신 차려. 화살은 다행히도 웬디가 걸고 있던 도토리 목걸이에 꽂혀 있었어요. 잠시 뒤
웬디가 살며시 눈을 뜨자 피터팬과 꿈의 섬 아이들은 좋아서 깡충깡충 뛰었어요. 우와, 살아났다! 웬디의 동생들은 웬디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기뻐했어요. 한편 피터팬은 팅커벨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화가 났어요. 팅커벨, 또 거짓말을 하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웬디와 동생들은 꿈의 섬에서 즐겁게 지냈어요. 웬디는 꿈의 섬 아이들을 엄마처럼 잘 보살펴 주었고, 아이들도 마음씨 고운 웬디를 모두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피터팬과 웬디가 이너섬에서 놀고 있는데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흑흑흑, 살려주세요. 피터팬과 웬디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해적들이 인디언 추장의 딸 릴리를 바위에 묶어두고 지키고 있었지요. 피터팬은 바위 뒤에 숨어 후크 선장의 목소리를 흉내냈어요. 지금 당장 그 아이를 풀어주거라. 해적들은 깜짝 놀라 곧바로 릴리를 풀어주었어요. 피터팬과 웬디는 릴리를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지요. 인디언 추장은 피터팬과 웬디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답니다. 하루는 웬디가 맛있는 빵을 구워 피터팬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마침 피터팬과 아이들은 모두 나가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웬디는 빵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찾으러 숲으로 나갔어요. 그때 숨어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후크 선장이 피터팬의 집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흐흐흐, 피터팬, 너도 이제 끝장이다. 후크 선장은 식탁 위에 놓인 빵에 독약을 뿌렸어요. 그러고는 숲속으로 가서 웬디와 아이들을 모두 잡아서 해적선으로 데려갔어요. 나무 뒤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팅커벨은 걱정이 되어 발을 동동 굴렀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한편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온 피터팬은 식탁 위에 놓인 빵을 덥석 집어들었어요. 집에서 피터팬을 기다리고 있던 팅커벨은 깜짝 놀라 피터팬이 들고 있던 빵을 빼앗으며 말했어요. 안 돼! 후크 선장이 빵에 독약을 넣었어. 그러자 피터팬은 팅커벨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제 네 말은 믿지 않을 거야. 정말이라고. 좋아. 그럼 내가 빵을 먹어볼게. 팅커벨이 빵을 베어 물자 곧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팅커벨, 내가 잘못했어. 제발 눈을 떠. 후후후. 피터팬의 눈물이 팅커벨에게 떨어지자 팅커벨이 다시 깨어났어요. 그러자 팅커벨이 피터팬에게 말을 했어요. 후크 선장이 웬디와 아이들을 잡아갔어. 이제 우리 어떡해? 후크 선장은 웬디와 아이들을 해적선으로 데리고 가서 밧줄로 꽁꽁 묶어 놓았어요. 그러고는 한 명씩 차례대로 물속에 던지려고 했지요. 그때 피터팬이 나타났어요. 훅! 내 칼을 받아라! 피터팬의 칼을 피하려던 후크 선장은 발을 헛디뎌 그만 배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마침 배 아래에서 입을 쫙 벌리고 있던 커다란 악어가 후크 선장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와, 피터팬이 이겼다. 만세! 웬디와 아이들은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아빠와 엄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웬디의 말에 피터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팅커벨이 마법의 금가루를 뿌리자 해적선이 하늘로 둥실 떠오르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웬디의 집에 도착했어요. 모두들 정말 고마웠어. 웬디와 동생들이 작별 인사를 하며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또 놀러 올게. 잘 있어, 웬디. 잘 가, 피터팬. 안녕, 얘들아. 건강해. 웬디와 동생들은 피터팬과 꿈의 섬 아이들이 탄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오래 손을 흔들었답니다. 바보 2반.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삼형제를 둔 농부가 살았어요. 큰아들은 군인이고 둘째 아들은 상인, 막내 아들은 농부였지요. 큰아들 시몬은 귀족의 딸과 결혼했지만 허영심 때문에 늘 가난했어요. 둘째 아들 타라스는 부잣집 딸과 결혼해서 잘 살았지만 욕심이 많았어요. 막내 아들 이반은 착하고 부지런했지만 좀 어리숙했지요. 어느 날 시몬과 타라스가 아버지를 찾아와 땅을 나누어 달라고 했어요. 이 땅은 이반이 열심히 일해서 산 것이니 나누어 줄 수 없다. 아버지, 바보 같은 이반에게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쨌든 그 땅은 이반의 것이니 이반에게 직접 물어보거라. 형들은 이반에게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고
땅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착한 이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형들이 원하는 만큼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사이 좋은 이반의 삼형제가 못마땅한 새 악마는 형제들이 서로를 미워하도록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첫째 악마는 시몬의 허영심을 부추겼어요. 그러자 시몬은 왕에게 인도를 정복해 바치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첫째 악마가 화약을 물에 적셔 놓아 시몬의 군대는 대포도 한 방 쏘지 못한 채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시몬은 간신히 도망쳐 이반의 집으로 가서 몸을 숨겼어요. 둘째 악마는 타라스의 욕심을 부추겼어요. 타라스는 보는 물건마다 욕심을 내어 남의 돈까지 빌렸어요. 하지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금세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지요. 타라스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이반의 집으로 도망쳐 왔어요. 셋째 악마는 이반이 농사 짓는 밭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반은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밭을 갈았지요. 그러다가 땅속에 숨어있던 셋째 악마를 발견했어요. 아니, 요 녀석 심술쟁이 악마로구나. 셋째 악마는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며 말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신다면 세상 모든 병을 고치는 약초를 드리겠어요. 이반은 셋째 악마를 살려주고 모든 병을 고치는 약초를 얻었어요. 셋째 악마가 계획에 실패하자 나머지 두 악마가 나섰어요. 하지만 첫째 악마는 이반의 밭에서 쇠스랑에 걸려 그만 이반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신다면 집단으로 군사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어요. 둘째 악마는 깊은 숲속에서 이반이 베어놓은 나무 밑에 깔려 그만 이반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신다면 나뭇잎으로 돈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어요. 이반은 첫째 악마와 둘째 악마를 살려주고 집단과 나뭇잎으로 군사와 돈을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고는 집단으로 수만 명의 군사를 만들어 시몬이 전쟁에서 크게 이기도록 해 주었어요. 또 나뭇잎으로 돈을 만들어 타라스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의 공주가 몹쓸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공주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공주와 결혼시키겠다고 했지요. 이반은 첫째 악마가 준 약초로 공주의 병을 치료하고 공주와 결혼했어요. 임금님이 된 이반은 예전처럼 부지런히 밭을 갈며 열심히 일했어요. 임금님이라도 자신이 먹을 것은 스스로 일해서 얻어야 해. 이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레인보우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제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에요.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꼭 감고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행복한 일을 떠올리면서 잠이 들기를 바래요. 그러면 잘 자요 친구들. 우리 다음번 이야기에서 만나요. Good night. Sweet dreams.